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블록체인과 신원 인증입니다. 4달 전쯤 방송된 SBS 스페셜 비트코인 위대한 혹은 위험한 실험, 블록체인의 미래는 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2일 레지던시 카드를 지참하고 있는 사람이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모든 의료 데이터를 다 보면서 실시간으로 위치와 심전도가 전송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엔 사람의 디지털 신원 인증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7년에 약 11억 원의 인구가 법적 신원이 없었다는 통계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건 심지어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통계입니다. 수많은 분쟁들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난민들을 보증할 신원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이 난민들의 신원 인증을 위해 유엔과 협력한다고 발표한 스타트업 블록체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시빅은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시스템에서는 가장 핫한 기업입니다. 시빅은 기존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신분증이나 지문 같은 것들이죠. 충분히 현재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문의 경우는 이미 수많은 기기들에서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이외에 다른 신원 인증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최근 롯데페이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입니다. 후지츠에서 개발한 Farm Secure 기술은 정맥 속 환원 헤모글로빈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 손바닥 정맥의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에 사용합니다. 접촉할 필요가 없어 지문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실제 환원 헤모글로빈이 흘러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했거나 혹은 비슷한 다른 모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는 깊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카메라를 통해 얼굴의 기하학적 구조를 지도로 만들어서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화장, 수염, 안경 착용 등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해 작동하도록 설계됐다고 아이폰 X팀은 말합니다. 삼성 핸드폰에는 홍채 인식기가 있죠. 홍채에 적외선을 비추고 적외선에 반사된 홍채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지문은 1000만 분의 1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홍채의 경우 100억 분의 1로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하니 겹치는 사람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구 적출을 당한다 해도 홍채의 모양이 변하게 되니 도용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유전자로 인증을 할 수도 있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범죄자를 찾거나 친자 검사인 것 같지만 DNA 핑거프린트라는 기술을 통해 마치 지문을 비교하듯 DNA를 비교해서 동일 인물을 쉽사리 찾아내기도 합니다. 뇌파 인증의 경우 여러 가지 특정 정보를 보여주고 일련의 패턴을 정보로 모아 인증합니다. 2016년 미 전기전자학회 발간지에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100%로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논문을 내기도 했죠. 뇌 이외에 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도 없고 다른 사람 뇌를 활성화된 채로 떼어가서 들고 갈 수도 없으니 위조도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부드럽게 휘는 전자부품을 가짜 문심처럼 피부에 붙여 인증하는 디지털 문신이나 전자 알약을 삼켜서 인증하는 암호 알약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생체 정보를 통한 인증 시스템이 개발되는 중입니다. 생체 인증 자체가 하나의 개인키가 되어 암호화폐들의 절대 외울 수 없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쉽사리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먼저 지문은요, 일단 조작도 쉽죠. 아마 지문을 어디 구해서 3D 프린터로 뽑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어떤가요? 당장 쌍둥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형을 할 경우 혹은 사고를 당해 얼굴 형태가 바뀌었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홍채의 인식기는요, 이미 독일 해커 단체가 해킹해 버렸습니다. 홍채를 나이트 모드로 근접 촬영하고 삼성 레이저 프린터로 말끔히 인쇄에 뚫어버렸죠. 유전자의 경우 머리카락 하나 뽑으면 훔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석 가격도 굉장히 낮아져서 전체 유전자를 다 알아내는데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작 가능성과 더불어 의학적으로는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손바닥 정맥 인증이나 지문의 경우 선천적 결함으로 팔이 없이 태어난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랄지, 혹은 사고로 손목이나 팔 부분이 잘리거나 뭉개져서 내원한 응급 환자라면 쓸모가 없습니다. 얼굴도 종양이 생기거나 쌍둥이거나 성형을 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오거나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홍채의 경우 수많은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홍채가 형성이 안 되는 병도 있고, 호너 증후군이라는 병은 홍채 모양이 변화됩니다. 혹은 술에 만취하거나 뇌출혈 등으로 눈동자가 커져서 홍채를 판별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과연 블록체인의 개인키와 1대1로 대응되는 인간의 궁극적인 신원 인증이 가능한가? 일 겁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에스토니아에서 손발 없이 태어난 사람이 카드도 분실했고 술에 만취해 의식도 없고 발작 중이며 홍채가 커져 있고 얼굴에 구타당해 붓거나 뭉개져 있는 사람을 응급실에서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아무리 블록체인에서 이 사람의 정보가 떠다닌들 현실의 육체와 블록체인 속 개인키를 연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어떤 확실한 방식이 생겨 완벽히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걸까요? 얼마 전 이슈가 된 미국의 클라우드법 등을 통해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 개인의 정보는 일거수일투족 완벽하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스티밋에서 모든 보팅, 댓글, 글 작성 등이 모두 추적되듯 말이죠. 우리는 진정한 빅브라더의 탄생을 목격하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 속 개인키와 현실의 육체를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할수록 과연 나라는 개인을 어떻게 조작 없이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문제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지문, 얼굴, 홍채와 같은 육체와 뇌파와 같은 정신, 육체의 정보를 담은 유전자, 이중 조작 불가능한 오롯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이 될까요? 이외에도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고 하는 금과 보석 같은 귀중품, 토지와 같은 부동산, 유통망, 이것들의 본질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여차저차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나의 모든 것,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에게 보이는 세상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기대되면서도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